네, 안녕하세요. 네, EV를 알리려고 21번째,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술 통계량의 이제 세 번째 주제인 분포의 모양, 분포의 모양을 알려주는 외도 첨도에 대한 간략한 이론과 그 다음에 어를 통해서 구하는 과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프가 옆에서 요리하고 있어서요. 요리하는 소리가 잠깐 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제 얼굴도 보이기 위해서 쉐어를 눌렀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통계 검은색으로 바꿔볼까요? 네, 기술 통계량 글씨도 좀 더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기술 통계량을 요약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요약 통계량이라고 하고요. 세 가지 주제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중심, 양적 자료의 중심이 어딘지, 또 양적인 자료를 대표해주는 값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뤘고요. 두 번째가 퍼짐이죠. 양적인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또 한자로 산포 얼마나 흩어졌는지, 또 얼마나 다른지 다 같은 말인데 이런 언어로 표현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분포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분포의 모양을 하는데요. 이 분포의 모양을 알려주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외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외도, 영어로는 스키우니스라고 합니다. 스키우니스, 기울어짐 이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 외도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 양적인 자료가 대칭인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대칭 여부가 맞겠네요. 대칭 여부. 그래서 대칭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외도 구하는 식은요, 복잡해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겠고요. 이 외도라는 값이 0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다른 데는 3으로 하는데, 보통 이 통계,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에서는 3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식에서 3을 빼줘서 하고요. 그래서 이 외도라는 값이 0에 상당히 가깝다, 0에 아주 가까운 값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양적인 자료를 보지 않았지만 그 양적인 자료들은 대칭이다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칭일 때의 모양은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라고 한다면요. 이 중심의 이 왼쪽의 모양과 오른쪽의 모양이 같은 이런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정규 분포도 다룰 예정인데 외도가 0에 가깝다라는 건 이 정규 분포 모양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정규 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중심, 거기는 평균이 되는데 이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똑같은 완전 대칭인 이런 거가 정규 분포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도가 0에 가깝다는 건 정규 분포 모양과 상당히 가까운 이런 대칭의 모양을 띠고 있다. 또는 대칭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고요. 이 외도가 0에서 멀어진다 한다면 0이 아닌 경우 있죠. 그럼 0이 아닌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0보다 아주 커서 0보다 점점점 많이 커서 이렇게 돼 있는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거는 대칭이 아니다라고 해서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비대칭. 근데 이제 비대칭의 모양이 이제 다른데요. 이 0보다 점점점 커져가면 이런 형태와 비슷한 비대칭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보지 못한 이 양적인 자료의 큰 쪽에죠. 큰 쪽에. 이 큰 쪽에 이상치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런 형태의 모양과 가까운
비대칭의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도가 이번에는 0보다 점점점 작아지면서 0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냐면 비대칭, 대칭이 아니다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 분포의 모양은 이런 형태에 가까운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지 못한 이 양적인 자료의 작은 쪽에 이상치가 있는 경우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띠겠죠. 그래서 이 외도라는 거는 대칭인지 아닌지, 그다음 비대칭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의 비대칭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첨도를 달아보면요. 이 첨도는 커토시스라고 합니다. 커토시스라고 하고요. 이 첨도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 중심이 얼마나 뾰족한가 이 부분을 알려줍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양적인 자료가 중심에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는가라는 거죠. 많이 몰려 있다는 건 중심이 뾰족해지는 거고요. 별로 이렇게 몰려 있지 않다고 한다면 중심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완만하다 이렇게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첨도도 이제 구하는 식이 이제 복잡한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 있고요. 이 첨도도 외도처럼 이 세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도가 0에 상당히 가깝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정규 분포 모양과 상당히 가까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고요. 여기가 중심인데 이 첨도는 대칭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심 얼마나 데이터들이 몰려 있나라는 거죠. 여기가 중심이니까요. 이 중심에 이 정도의 데이터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정도 높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첨도가 0이라는 거는 이 정규 분포의 중심에 있는 이 데이터들의 양만큼 이 정도에 몰려 있다 또는 이 정도로 뾰족하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또 첨도가 0이 아니라 0이 아닌 경우는 두 가지라겠죠. 0보다 점점점 커서 아닌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중심에 양적인 자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첨도라는 값이 점점점 커진다는 거는 중심의 데이터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고요. 중심의 데이터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중심이 뾰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첨도라는 값이 점점점 커진다면 이 뾰족한 정보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죠. 이런 형태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첨도가 이번에는 0보다 작아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떤 색으로 칠할까요? 요 색으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첨도가 0일 때에 이 중심의 높이보다 낮아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몰려있지 않다는 거죠. 중심에 몰려있지 않으면 점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첨도가 마이너스 값이 점점 커지면 이 중심은 낮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도와 첨도가 이 분포의 모양에서 외도는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첨도는 중심이 뾰족한지 뾰족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부분으로 짧게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뢰에서는 어떻게 구하는지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쓰고 있는 요 코드기도 하고요. 이번엔 요 라이브러리 타이니버스 이 부분을 컨트롤 엔터에서 실행을 해줍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또 동영상을 보시면 밑에 이제 코드란에다가 댓글에 코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카피하셔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실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롭게 하나의 패키지를 소개할 건데요. 기본 어뢰 기본 기능에서는 외도와 첨도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구하는 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는 패키지가 여러 개 있지만 오늘 소개할 패키지는 이 알파벳 소문자 2에다가요 나머지 숫자입니다. 1, 0, 7, 1 요 숫자로 이루어진
패키지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st만 해주면 이 allstudio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inst를 시작하는 함수가 있으면 이거를 보여주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첫 번째입니다. install.packages 이 부분을 탭키 누르시면 또 allstudio는 자동 완성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주고요. 이 안에다가 큰 따옴표를 해주시고 이 안에 큰 따옴표 안에 패키지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알파벳 E 나머지는 숫자입니다. 1071 이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이 패키지 설치하는 거는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allstudio 회사의 서버에 접속해서 해당된 패키지를 제 컴퓨터, 제 노트북에 그 압축을 풀어서 요 C 드라이브 어딘가에다 해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 install 패키지는 패키지를 요 하드에다 설치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이제 library 여기도 마찬가지로 lib all까지만 해주면 요 library라는 함수명이 뜨고요. 탭키 누르시고 요 library는 큰 따옴표를 해도 되는데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071 이렇게 나오고요. 컨트롤 엔터 해주면 요 패키지에 있는 요 기능들을 램이라는 메모리에 올리는 기능이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지플라트에서 제공하는 요 다이아몬드라는 데이터에 요 프라이스라는 변수를 가지고 외도와 첨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포의 모양에 와서요. 저희가 첫 번째가 외도가 되죠. 그 외도는 영어로 skewness라고 합니다. skewness. 그래서 이걸 해주는 거는 이 107이라는 패키지 안에 skewness라는 소문자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데이터 달러 이 베리어블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 밑에다 하나 써드린다면 이거는 대칭 여부를 알려주는 값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해보면 이 1071 콜론 2개 하고요. 그 다음에 sk만 해주면 skewness가 뜹니다. 탭키 누르시고요. 저희 데이터는 다이아몬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달러 프라이스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0이 아니죠. 0이 아니고 0보다 큰 값이 되겠죠. 플러스죠.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보신 거에 의하면 이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 형태. 대칭은 아니고 비대칭이고요. 비대칭이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여기다 그린다면 이런 형태에 가까운 이런 형태에 가까운 분포의 모양을 이루고 있다라고 저희는 현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첨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첨도. 지금 이렇게 한영캡 저희가 변경이 안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 allstudio라는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띄워서요.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다시 allstudio의 이 스크립트 화면에 오셔서요. 여기서 한영키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첨도가 되겠고요. 영어로는 커토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심이 얼마나 뾰족한가를 알려주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107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고요. 커토시스라는 소문자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달러 베리어블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도 직접 해보면 이 107이라는 패키지 콜론 2개 K6까지만 해주면 커토시스가 뜹니다. 그래서 탭키 누르시고요. 저희 데이터는 다이아몬드가 되겠고요. 달러 베리어블은 프라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주면 여기 보면 2.177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0이 아니고 플러스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심이라고 한다면 데이터가 가장 많은 쪽을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게 요 높이가 예를 들어서
커트시 첨도가 0일 때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높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지금 첨도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첨도가 2죠. 2 플러스죠. 네,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요 요 중심의 높이가 여기보다는 첨도가 0일 때보다는 더 높으면서 이런 형태의 비대칭을 따른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의 분포의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저희는 외도와 첨도 이 두 가지 값을 보고 저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술 통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최소값, 최대값도 있는데요. 이거 뭐 기타로 한번 최소값, 또 최대값도 한번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최소값. 양적인 자료에서 가장 작은 거가 최소값이 되겠죠. 이 부분은 이거 질문이 왔는데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민이란 하면 되겠고요. 데이라, 달러, 베리어블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민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달러, 프라이스 이렇게 해보시면 요 데이터 중에서 양적인 자료가 가장 작은 게 326달러고요. 두 번째 값으로 최대값, 맥스가 되겠죠. 그래서 얼에서는 기본 기능에서 소문자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라, 달러, 이 베리어블 하시면 되겠고요. 맥스, 다이아몬드, 달러, 프라이스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 프라이스에서 가장 큰 건 18,823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최소값과 이 최대값이 이 데이터의 중심에 또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기술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술 통계량에 대한 짧은 이론적인 개념과 얼에서 기본 기능에도 제공해주는 이런 함수들을 통해서 저희가 구해봤고요. 다음 22회에서는 이런 기술 통계량을 구해주는 좋은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DPLYR이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저희가 구해보는 걸 해보겠고요. 그래서 집단별로 여러 가지 기술 통계량 구하는 것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SY, CH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 제공해준 함수를 쓰면 하나의 함수에서 열 몇 개의 통계량을 한 번에 구해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별로 구해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알게 된 PU 얼럴러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를 써서 여러 개의 양적인 자료를 한 번에 추출하고요. 그 양적인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구하는 과정들을 다음에나 또 시간이 좀 길어지면 그 다음 두세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